이번 강의는요, 어스펙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스펙트는 동서양의 모든 점성학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요. 특히 베딕 점성학처럼 다양한 타이밍을 잴 수 있는 다샤 시스템이 없는 서양 점성학에서는 이 어스펙트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딕 점성학에서는요, 어스펙트뿐만 아니라 다샤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서양 점성학처럼 어스펙트를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딕 점성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스펙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성간 어스펙트 그리고 라시 어스펙트가 있습니다. 자, 어스펙트라 하면은요, 이렇게 드리스티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디액에서 이 행성들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른 행성들이 어떤 간격, 일정한 간격 내에 있으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점성학적 용어로 어스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방에 있는데 같이 마주하고 있으면은 서로를 쳐다보는 그게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면은 아무래도 두 사람 간의 상관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크겠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방에 있더라도 만약에 뒤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내 뒤에 있으면은 그 뒤에서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나와 쳐다보고 있지 않으니까 나에게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런 범주 내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어스펙트라 그러면 행성이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격 내에 있는 그것을 그런 의미를 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베딕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어스펙트 종류에는 행성간 어스펙트가 있고 그리고 라시 어스펙트가 있어요. 그런데 행성 간의 어스펙트는 이 행성들이 가진 서로가 가진 이게 성격이나 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들이 가진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이 행성들이 가진 캐릭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런 어스펙트입니다. 반면에 라시 어스펙트는요. 이런 행성들이 가진 실질적인 이 물질적인 파워를 매니페스테이션 형상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성들이 가진 각종 다른 파워나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라시 어스펙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성간 어스펙트와 라시 어스펙트가 어떻게 다른 경우냐를 이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게 재벌 후세들 같은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벌 후세들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이렇게 재벌 후세들이 가진 성격이나 캐릭터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이들의 차트에서 행성 간의 어스펙트가 사음냐 조합이냐 코루라 조합으로 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실들에 의해서 이들 성격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진 성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들이 타고난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게 재벌 집안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지위나 이렇게 특권 파워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가진 성격은 행성들 간의 어스펙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리는 실질적인 특권이나 이 파워는 라시 어스펙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든 나쁘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물질적인 파워, 구체적인 파워를 주는 것이 라시 어스펙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파라샤라
브리아 파라샤에서는 이렇게 행성 간의 어스펙트와 라시 어스펙트 두 가지 종류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베딕 점성학자들이, 특히 사이드리얼 베딕 점성학계에서는 행성 간의 어스펙트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스펙트도 이 행성 간의 어스펙트입니다. 라시 어스펙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언스트 윌헬의 트로피컬 베딕 점성학자들만 행성간 어스펙트와 라시 어스펙트를 같이 공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사람들이, 다른 베딕 점성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성 간의 어스펙트도요, 그 사용하는 방법도 잘못되어 있거니와 그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행성 간의 어스펙트는요, 이게 행성들이 가진 각도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들이 행성 간 어스펙트를 행성들이 가진 각도가 아니라 하우스 위치만 고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성이 0도 몇 도에 있으면 0도 몇 도를 가진 각도를 가지고 황소라시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곱 번째 정갈라시에 있죠. 그 정갈라시에 만약에 화성이 29도 몇 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풀 어스펙트는 이 두 행성이 180도 간격으로 정확하게 있을 때 100%풀 어스펙트가 나는데, 지금 0도 몇 분하고 29 토르스 항소라시에 있는 행성 0도 몇 분에 있는 행성하고 정갈라시에 29도 몇 분에 있는 행성하고 이 전혀 쳐다볼 수 있는 간격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행성 간에 어스펙트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은 행성이 황소라시에 있고 정갈라시에 있으면 서로 어스펙트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경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 각도를 고려를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행성간 어스펙트는. 그래서 이렇게 행성 간의 어스펙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늘의 경계 1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라후와 케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늘의 실체를 가진 7개 행성들만 이 행성 간의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먼저 행성 간의 어스펙트를 계산할 때는 모든 행성들은 7번째 있는 행성, 그러니까 180도 간격으로 있는 행성들에게 풀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어떤 사람과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풀 어스펙트 7번째 180도 간격으로 있을 때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화성은 이러한 7번째 어스펙트 외에 두 가지 풀 어스펙트를 추가로 가지게 되는데, 화성은 4번째, 그러니까 90도 간격으로 있는 행성, 그리고 8번째 210도 간격으로 있는 행성에게 100%풀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성도 추가로 2개의 어스펙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7번째 어스펙트 외에 목성으로부터 5번째 120도 간격으로 있는 행성하고, 그리고 9번째 240도 간격에 있는 행성에게 100%풀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화성, 목성, 다음으로 토성도 2개의 추가의 어스펙트, 풀 어스펙트를 가지게 됩니다. 토성으로부터 3번째 60도 간격으로 있는 행성, 그리고 10번째 270도 간격으로 있는 행성에게 100%풀 어스펙트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행성 간 어스펙트, 베딕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행성 간 어스펙트들은 앞으로 나가는 어스펙트만 간주를 합니다. 뒤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요. 서양 점성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는 어스펙트, 뒤로 가는 간격, 앞에 60도, 뒤에 60도 이것도 같이 간주를 하는데,
베딕 점성학에서는 앞으로 쳐다보는 그런 어스펙트만 간주를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풀 어스펙트 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행성들은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성들이 부분적인 어스펙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7번째 100%의 간격 100% 어스펙트를 하고 그리고 4번째 90도 간격 8번째 210도 간격에 75% 부분적인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120도 9번째 240도에 있는 행성의 50%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행성은 3번째 10번째 60도 270도 간격 내에 있는 행성에게 25% 행성 간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 100% 외에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부분적 추가적인 어스펙트 100% 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75%, 50%, 25% 이렇게 부분적인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그 범주 내에 없는 행성들에게는 어스펙트가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황소라시와 황소라시 영도 몇 도에 있는 행성과 그리고 7번째 정갈라시에서 29도 몇 분에 있는 행성 간에는 전혀 어스펙트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간격 내에 두 행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스펙트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하우스 위치만 가지고 이 행성 간 어스펙트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어진 공식의 기준에서 정확한 어스펙트 비중을 비루파로 나타내는데요. 비루파라 그러면 이게 점수 몇 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풀 어스펙트 100%는 60점, 60 비루파입니다. 그래서 비루파 점수를 0점에서 60도까지 계산해서 나타낸 것이 행성 간 어스펙트, 그러니까 플라네터리 어스펙트 차트입니다. 이렇게 행성 간 어스펙트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행성들이 가진 행복과 이렇게 충족도 라스타디 아바스타즈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행성 간 어스펙트 차트에서 Y로 되어 있는 것은 행성 간의 합치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숫자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숫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가 0, 0도 어스펙트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이렇게 부분적인 숫자들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총점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행성 간의 어스펙트이고요. 자, 다음으로 라시 어스펙트는 라시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 라시 어스펙트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늘의 경계 13장에서 기술해 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라시 어스펙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 남인도식 차트만 가능합니다. 북인도식 차트를 사용하게 되면 라시 차트를 아주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시 어스펙트는 파라샤라 점성학뿐만 아니라 특히 제미니 점성학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팩터인데요. 라시 어스펙트는 행성들이 가진 잠재성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렇게 받쳐주는 라시 어스펙트가 없으면은 그 차트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라시 어스펙트의 공식은요, 이렇게 고정적 라시가 있고 활동적 라시가 있고 고정적 라시가 있죠. 이 두 개의 라시는 서로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라시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라시들은 어스펙트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 산양 라시가 활동적 라시죠. 그러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정가 라시, 고정적 라시죠. 그래서 산양 라시는 정가 라시를 어스펙트 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물병 라시가 고정적 라시죠. 그 고정적 라시, 물병 라시를 어스펙트 하고, 그리고 사선을 그어서 사자 라시가 고정적 라시죠. 그래서 산양 라시는 그러니까 물병 라시, 정가 라시, 사자 라시를 라시 어스펙트 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황소 라시는 어스펙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블라인드 스폿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적 라시는 고정적 라시를 라시 어스펙트 하는데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라시들은 제외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정적 라시들은 활동적 라시를 어스펙트 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활동적 라시는 어스펙트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소 라시가 고정적 라시죠. 그러면은 그 고정적 라시, 황소 라시는 활동적 라시인 바로 밑에 있는 천칭 라시를 어스펙트 합니다. 천칭 라시가 활동적 라시죠. 그리고 사선을 그으면은 개 라시가 활동적 라시죠. 그 개 라시를 어스펙트 합니다. 그리고 사선을 그어서 악어 라시가 활동적 라시예요. 그래서 황소 라시는 개 라시와 천칭 라시와 악어 라시 이렇게 세 개의 활동적 라시를 어스펙트 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산양 라시는 어스펙트 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스폿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활동적 라시와 고정적 라시 어스펙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통적 라시, 코너에 있는 상동의 라시, 처녀 라시, 인마 라시, 물고기 라시 4개가 변통적 라시죠. 그 변통적 라시들은 서로 어스펙트를 합니다. 그것이 라시 어스펙트의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라시 어스펙트를 볼 때 그 라시 안에 행성들이 있으면은 그 행성들은 그 다른 해당되는 라시 어스펙트에 있는 행성들을 서로 라시 어스펙트 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시 어스펙트를 볼 때 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주는 것을 manifesting power라고 그래요.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것을 manifesting power라고 하는데, 그 manifesting power를 가진 행성이 바로 이게 하우스 로드와 수성, 목성이 쳐다보게 되면은 라시 어스펙트를 하게 되면은 그 라시는 manifesting power,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 라시 로드는 달이죠. 그 달이 만약에 라시 어스펙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내에 있으면서 개 라시에 라시 어스펙트를 하게 되면은 그 라시는 manifesting power, 물질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달의 특성들을 그 차트에서 달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파워를 물질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성과 목성이 어스펙트하는 하우스들도 그 라시 어스펙트가 있으면은 그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이 어드밴스 테크닉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게 아마 이해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것은 제미니 점성학에 들어갔을 때 보다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우스 로드, 수성, 목성은 이게 manifesting power,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 길조적인 라시 어스펙트인데, 만약에 크루라 행성이 특히
라후나 토성이 어스펙트 하고 있는, 라시 어스펙트 하고 있는 하우스는 그 하우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라후와 토성이 같이 있거나 같이 어스펙트를 하고 있는 하우스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드밴스 테크닉 라시 어스펙트는 재미있는 점상에 가셔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어스펙트 강의에서는 가능한 한 향상간 어스펙트와 라시 어스펙트 두 개의 어스펙트를 여러분들이 개념이라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만큼 숙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검계를 참고를 하시면은 거기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그 책에 가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몇 번 들어보시면은 보다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